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저희 무드림 베이커리엔 새로 나온 신메뉴 밤푸딩입니다.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최근 반등을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큰 하락 중인데 혹시 왜 그런 건가요? 제가 항상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추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업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업종의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삼성전자부터 KB금융까지 한번 추세 전환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달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역배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저가를 달성하고 나서 현재는 바닥을 다져가는 움직임이고, 거기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역배열에서 현재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6개월 내내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었죠. 그 이유는 2022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무려 1년 3개월 동안 하락하고, 그러고 나서 현재 바닥을 다져가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까지도 역배열이었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매물대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현재 한 20%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한 주가 상황이라고 여러 번 표현해 왔고요. 거기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3달 내내 추천했었던 금리 인하의 최고 주도주인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무려 4.4%나 급등을 했고요. 역사적 신고가까지 겨우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현재 주도주 업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초에 소폭 상승을 했고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다시 주가는 원상태로 하락하고 있고 현재 횡보하고 있는 추세고요. KB금융과 같은 경우도 최근에 JP모건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이 호실적을 보임에 따라서 같이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 같은 가치주들은 배당주 성격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모르겠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은 보기 어려운 가치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총 1위부터 10위까지 업종 중에 반도체는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배터리도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정배열인 종목은 제약바이오와 금융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같이 수급이 적은 장에선 무조건 정배열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면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기술적 반등 이후에 10월 10일부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일들이 사실은 뭐 이상할 일도 아닙니다. 물론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대단한 악재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떠나서도 이런 수많은 매물대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기간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실적이라든지 재료 같은 게 없는 이상은 역시나 횡보세 또는 횡보 하락세를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폭락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차트를 잠깐 밟을게요. 테슬라 주가를 보기에 앞서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또 어제부로 역사적 신고가가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호실적,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역사적 최고가까지 2%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브로드컴, TSMC 등 반도체 업종은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거기에 비해 테슬라의 차트를 살펴보면 테슬라는 10월 11일이었죠. 마이너스 8.7%라는 엄청난 개파락으로 현재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10월 10일에 발표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때문입니다. 로보택시의 발표를 크게 3가지로 나눠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을 더 진보할 것을 소비자들은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큰 폭락이 이루어진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쟁사인 우버에 대해 정책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어떠한 점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테슬라가 주가 폭락을 했지만 우버는 반대로 10% 정도 급등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는 2026년에 대량 생산하기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런 기간들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공언했던 것들과 일정이 점차 늦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실망 매물도 나왔고, 그것과 더불어 저가형 모델에 대해 내년 양산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들도 소비자들에게는 좀 의아함을 가져오는 발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테슬라는 주가 폭락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3일 연속으로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폭락이 무조건 배터리의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3년 전부터 방송을 할 때 항상 테슬라가 전기차의 상징과도 같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BYD가 물론 현재는 세계 1위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LNF 등 테슬라와 거래하고 있는
유수의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말 그대로 잘 팔려야지만 우리나라 배터리도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가 폭락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다 한 3거래일 만에 10% 이상 급락하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주인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오늘 날짜로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0.6%,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2.6%, 포스코홀딩스는 마이너스 3.29%인데요.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한 차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차트를 살펴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1선과 241선을 모두 돌파하고 현재 21선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에코프로는 201선까지도 아직 한참 남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오늘부로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에코프로와 거의 유사한 차트죠. 201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오늘자로 21선을 이탈하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개별 업종을 논하기보단 일단은 시총 배터리 중에서 가장 시총이 큰 시총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6일에 LNF의 창사 이래로 첫 번째 IR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전기차 캐즘에 대한 LNF의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엔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배터리 종목들의 실적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만 사실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수 제재차 공부법대로 살펴보면 특별히 시장도 금투세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금투세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없어서 현재는 제약바이오와 일부 반도체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만전자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3분기, 4분기에는 특별하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호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재료로 봤어도 사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번에 좋은 발표를 하고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줬다면 거기에 따른 상승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로서도 가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차트로 봤을 때도 201선, 24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기평선은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강한 수급이나 강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배터리는 1년 3개월이란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현재는 반등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수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횡보를 하면서 201선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에 물린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배터리에 대한 조언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22년도에 12,000원이던 에코프로는 23년도 7월달 불과 1년 만에 1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6월달부터 저는 젊은 부자들 TV를 통해서 에코프로가 3개월 안에 반토막 날 것이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말하고 나서 딱 2달 2주 만에 반토막이 났고 현재는 마이너스 한 70% 정도 고점 대비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기반되지 않은 텐베거 종목들은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여러 사례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특히나 단기간에 3배, 5배, 10배처럼 많은 상승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주식이 아무리 전망성이 좋다고 한들 경계해야 되고 이동평균선이 이탈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서 내 안전한 자산을 좀 지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성장주에 투자한 것이다 보니까 현재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저점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1선을 돌파한다던가 저점 반등의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고점에서 많이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서 결국엔 한 2년 안에는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 정도 평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지, 사실은 최고점에 거의 물리신 분들은 저는 사실 10년 안에도 탈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전기차의 전환율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유럽에서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로 선회하고 있는 정책들을 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시장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금투세 문제가 10월 안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이고 지금보다는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현재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일부는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손실을 줄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